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고객의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민재의 손이 떨립니다. 한 통, 두 통, 세 통. 형은 절대 내 전화를 받지 않을 사람이 아닙니다. 새벽 3시에도 해외 출장 중에도 심지어 구급차 안에서도 받았습니다. 그런 형이 지금 58통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택시가 회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민재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주차장에 낯선 고급 외제차 4대. 로비에 정장 입은 사람들 10명 이상. 무슨 일이지? 경비실 김대리가 뛰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습니다. 대표님, 오셨습니까? 회사 분위기가 왜 이러죠? 대표님은 오늘 출근하셨나요? 김대리가 말을 못합니다. 입만 벌렸다 닫았다 반복합니다. 17층으로. 직접 올라가 보세요. 그 눈빛. 곧 끔찍한 걸 보게 될 사람을 보는 눈빛입니다.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17층 버튼. 1층, 3층, 7층, 10층. 민재의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쿵, 쿵, 쿵. 14층, 16층. 엘리베이터 안은 숨소리마저 없습니다. 그저 심장 소리만 점점 더 크게 진동합니다. 17층, 17층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50여 명의 직원들. 모두 앉아있지만 일을 하지 않습니다. 민재가 내리는 순간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원들이 일제히 그를 쳐다봅니다. 그 눈빛들. 동정, 불안, 두려움, 그리고 미안함.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들 같은 곳만 바라봅니다. 대표님, 개발팀 2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준혁 대표님은 연락되셨습니까? 민재가 복도를 걷기 시작합니다. 발자국 소리만 회사 내를 울립니다. 뒤에 있는 사원들의 속삭임이 들립니다. 민재 대표님만 모르고 계신가 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월급은? 내 회사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민재가 울분을 터뜨리며 크게 소리 지릅니다. 복도 맨 끝. 대표실 문. 평소엔 항상 열려있던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차가운 손잡이. 천천히 돌렸습니다.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민재의 숨이 멎었습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책상도 의자도 벽의 액자들도 15년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바닥에 먼지 자국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종이 한 장.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주식 양도 계약서. 눈이 한 줄에 멈췄습니다. 계약일 2024년 12월 24일. 뭐? 12월 24일. 민재는 기억을 되돌려 봅니다.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2주 전. 민재 가족이 하와이로 떠난 날입니다. 형이 공항까지 배웅 나왔습니다. 잘 다녀와. 그리고 푹 쉬고 와. 평소처럼 웃으면서 손을 흔들어 주었었습니다. 아무 이상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형은 이미 회사를 팔기로 결정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훨씬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민재는 아직 모릅니다. 형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2주 동안 무엇을 했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왜 하필 그날이었는지.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정장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민재 대표님이시죠? 테크솔루션즈 M&어 본부장 김성훈입니다. 테크솔루션즈, 나스닥 상장 기업, 시가총액 20조. 왜 당신들이 여기 있는 겁니까? 강준혁 전 대표님과 2주 전에 계약했습니다. 45% 지분 전량 양도.
어제 최종 완료됐습니다. 전 대표? 형이 사표를 냈다고요? 네. 어제 오후 5시에 수리됐습니다. 연락처도 모두 변경하셨습니다. 저희도 더 이상 연락이 안 됩니다. 민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형은 왜 아무 말도 안 했던 거야? 이주. 왜 하필 하와이 간 그날이었던 거냐고. 형은 지금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민주는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건 강준혁 전 대표님이 맡기신 겁니다. 흰 봉투 하나 민재에게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형의 손글씨. 검은색 만년필로 또박또박 쓴 글씨. 민재야, 15년간 수고했다. 민재, 너에게 투자자로서의 인생은 여기까지 하련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형, 투자자? 그 단어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투자자.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민재는 아직 모릅니다. 이 한마디 속에 15년의 모든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 잠시 후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형이 왜 사라졌는지, 2주 동안 무엇을 했는지, 투자자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민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단 1초도 건너뛰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 진실이 밝혀집니다. 과연 형은 어디로 갔을까요? 끝까지 시청하시고 댓글로 따뜻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주 전입니다. 인천공항. 하와이에서 막 돌아온 민재네 가족.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유명한 고가의 가방을 브랜드별로, 쇼핑백에도 고가의 옷들이 한가득 들어 있습니다. 얼굴은 까맣게 탔고 표정은 만족 그 자체입니다.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혜진이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끼리만 가길 잘했지? 민재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형 없으니까 진짜 편하더라. 두 사람은 그렇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 여행이 15년 관계의 마침표였다는 것을, 그리고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었다는 것을. 강남 테헤란로로 가주세요. 퓨처테크 본사입니다. 민재가 2주 만에 핸드폰을 켜면서 말했습니다. 이번 하와이에선 핸드폰도 꺼놓고 완벽한 여행이었어. 만족스러웠다는 듯 이야기하며 비행기 모드를 해제했습니다. 그 순간 삐빅, 삐빅, 삐빅 알림이 폭발하듯 울려댔습니다. 부재중 전화 58통, 문자 메시지 132개, 카카오톡 246개. 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급하게 확인했습니다. CFO 박이사 15통, COO 김이사 12통, 개발팀장 8통, 마케팅팀장 6통, 디자인팀장 5통, 심지어 입사 3개월 차 인턴까지 3통. 메시지를 열어봤습니다. 대표님, 제발 빨리 연락 좀 주세요. 준혁 대표님한테 연락이 안 됩니다. 회사에 큰일이 났습니다. 두 분 모두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민재의 얼굴에서 혈기가 사라졌습니다. 설마 해킹 사고, 투자 딜이 깨진 건가? 아니면 대형 사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벌어진 일은 그 어떤 상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사님, 죄송한데 최대한 빨리 좀 가주세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택시가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20분이면 도착할 거리. 하지만 그날은 시간이 멈춘 듯 느렸습니다. 민재는 계속해서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2번, 3번. 고객님의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4번, 5번, 6번. 모두 같은 음성 안내만 흘러나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정말 이상했습니다.
형은 절대로 전화를 받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3시 긴급 상황에도 받았고, 해외 출장 중에도 받았고, 심지어 구급차 안에서도 받았습니다. 그런 형이 지금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민재의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재가 급하게 내렸는데 순간 발걸음이 멈칫했습니다. 주차장 풍경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없던 고급 차량들이 4대나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최신형 S클래스 2대, 해외 고급차 유명 브랜드, 역시 최신형 7시리즈. 광을 내서 그런지 번쩍번쩍거립니다. 국산 최고급 모델인 G90, 검은색, 번호판도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저 차들은 대체 누구 것인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더욱 기묘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평소에는 한산한 로비가 오늘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정장을 갖춰 입은 사람들이 최소 1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모두 같은 디자인의 서류 가방에 동일한 회사 명찰을 달고 있었습니다. 회사명은 거리상 잘 보이지 않았지만 확실히 외부 인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빠른 걸음으로 오가며 무언가를 점검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경비실에 있던 김대리가 민재를 발견하고는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대표님, 연락이 안 돼서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김대리님? 저 사람들은 누구고 형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민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김대리가 입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습니다. 그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직접 올라가 보십시오. 17층으로. 준혁 대표님께서. 김대리는 끝내 말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그 안에는 순수한 동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곧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될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민재와 혜진이 엘리베이터에 허겁지겁 올라탔습니다. 17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은 천천히 닫혔고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층, 2층, 3층. 숫자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민재의 심장 박동이 빨라졌습니다. 쿵, 쿵, 쿵. 귓가에서 울리는 심장 소리. 5층, 7층, 10층. 형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사고? 아니면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도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12층, 14층, 16층. 혜진이 민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축축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을 거야. 형부가 무슨 일이었든 모두 잘 해결했을 거야. 하지만 혜진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가 믿는 우리 형이 있지. 형은 항상 모든 것을 잘 해결해 왔어. 이번에도 분명 방법을 찾아 놓으셨을 거야.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였습니다. 17층. 17층입니다. 17층 안내 음성과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민재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평소라면 활기차게 돌아가야 할 사무실.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50명이 넘는 직원들이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일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모니터는 켜져 있는데 모두가 서로를 쳐다보며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순간 사무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 눈빛들 속에는 동정, 놀람, 불안, 두려움, 그리고 약간의 미안함. 마치 저분은 아직 모르시는구나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대표님, 개발팀 2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
형과 함께 창업 초기부터 일한 사람입니다. 얼굴이 새하얗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고 준혁 대표님과는 연락이 되셨습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전화를 계속 받지 않아요. 형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대체 무슨 일입니까? 민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이 부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돌려 준혁 대표실 쪽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민재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똑같았습니다. 모두 말없이 같은 방향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준혁 대표실. 마치 답이 저기 있다는 듯이 민재가 복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뒤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아직 모르시나 봅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준혁 대표님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장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민재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민재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복도 끝. 준혁 대표실 문 앞. 평소에는 항상 열려있던 문이 오늘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민재가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천천히 돌렸습니다.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민재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텅 빈 대표실. 아니, 텅 비었다는 표현으로도 부족했습니다. 책상이 없었습니다. 의자도 없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액자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책장도 서랍장도 사이드 테이블도 심지어 커튼까지 모든 것이 증발해버렸습니다. 15년 동안 이 방을 채우고 있던 형의 흔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닥에는 직사각형 먼지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이 있던 자리, 그리고 박스 테이프를 뜯은 자국들. 최근에, 그것도 아주 최근에 짐을 싼 흔적이었습니다. 민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벽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린 민재와 준혁이 함께 찍은 사진, 첫 투자를 받았을 때 받은 상패, 퓨처테크,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라고 새겨진 것, 형이 항상 읽던 경영 서적들이 꽂혀있던 책장, 고객들이 준 선물들로 가득했던 선반, 그 많던 것들이 다 어디로 간 건지. 민재가 휘청거리면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는데도 어떻게든 걸었습니다. 형이 늘 앉아 있었던 자리로. 그 자리에 책상 대신 바닥에 A4 용지 한 장만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식 양도 계약서. 제목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양도인 강준혁. 양수인 주식회사 테크솔루션즈. 양도 지분 보통주 45% 전량. 계약일 2024년 12월 24일. 완료일 2025년 1월 7일. 그리고 맨 아래. 매각 금액 180억 원. 180억. 손가락마저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용지가 창문 틈 사이로 불어온 바람에 날립니다. 펄럭이다 사무실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두 다리 힘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민재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형이 회사를 매각했다고? 머리가 멍했습니다. 180억을 받고 손이 떨렸습니다. 나에게 한마디도 없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15년입니다. 15년을 함께 일했는데 12평짜리 작은 오피스텔 사무실을 구할 때, 첫 직원 셋이서 면접을 볼 때, 첫 투자 10억을 받고 함께 소주를 마실 때, 첫 계약 3천만 원을 따내고 밤새 축하할 때 모두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형이 아무 말도 없이 회사를 매각했다니.
여보, 이게 대체. 혜진도 종이를 집어서 읽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정확하고 규칙적인 소리. 5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더니 대표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맨 앞에 섰습니다. 회색 정장에 남색 넥타이, 철퇴 안경. 뒤에 젊은 직원 4명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모두 똑같은 회사 명찰을 달고 있었습니다. 테크솔루션즈. 민재 대표님이시죠? 남자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서류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민재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테크솔루션즈 M&어 본부장 김성훈입니다. 테크솔루션즈.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민재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업계 1위입니다. 나스닥 상장 기업. 시가총액 20조. 직원 5,000명. IT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대 기업. 그런데 왜 다들 다 제 회사에 계시는 겁니까? 민재가 간신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어떻게든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강준혁 전 대표님과 2주 전 12월 24일에 지분 매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성훈이 침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45% 지분 전량 양도 절차가 어제 1월 7일에 최종 완료됐습니다. 오늘부터 경영권 이양 절차를 시작합니다. 민재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12월 24일. 그날이 바로 자신들이 하와이로 떠난 날이었습니다. 형이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었습니다. 잘 다녀와. 그리고 푹 쉬고 와. 평소처럼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무런 이상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형은 이미 회사를 매각하기로 결정한 상태였던 겁니다. 저는 공동대표인데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저에게는 아무 말씀도 없었습니까? 강준혁 대표님께서 45% 지분을 단독으로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김성훈이 서류를 펼치면서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귀사 정관 제8조를 보시면 30% 이상 지분 보유자는 본인 지분에 대한 단독 결정권이 있습니다. 저희 법무팀에서도 모두 검토했습니다. 절차상 하자는 전혀 없습니다. 민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창업할 때 정관을 만들면서 지분을 형 45%, 민재 40%, 나머지 15%로 나눴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지분 양도할 때 다른 주주의 동의를 받는 조항을 넣을까요? 형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서로 믿어야죠. 민재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형과 저 사이인데요.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조항을 뺐습니다. 그때는 전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형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이 이렇게 칼이 되어 돌아올 줄은. 인수팀 직원 하나가 두꺼운 파일을 꺼내 민재에게 건넸습니다. 100페이지는 넘어 보이는 계약서 묶음. 무거웠습니다. 이게 전체 계약서입니다. 천천히 보십시오. 김성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준혁 전 대표님은 어제 오후 5시에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셨습니다. 오늘부터 퓨처테크와 아무 관계없는 개인이 되셨습니다. 사표? 민재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형이 사표를 제출하셨다고요? 네. 정식 절차를 모두 거쳐서 수리됐습니다. 민재가 급하게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형 이름을 눌렀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고객님의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손이 더 세게 떨렸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또 똑같은 멘트. 3번째, 4번째, 5번째. 모두 똑같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형은 절대로 전화를 받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창업 초기에 투자가 안 돼서 회사가 망할 뻔했을 때 민재가 새벽 3시에 전화했습니다. 형이 1초 만에 받았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괜찮아. 형이 어떻게든 해결할게. 대형 계약이 깨졌을 때 민재가 술을 마시고 밤 11시에 전화했습니다. 형이 받았습니다. 괜찮아.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야. 다시 시작하면 돼. 심지어 형이 급성 충수염으로 구급차를 탔을 때도 민재가 급한 결제 건으로 전화했는데 형이 산소 마스크를 쓴 채로 받았습니다. 민재야. 그 건은 내 이메일 찾아보고 내가 알아서 판단해. 형 걱정은 하지 마. 괜찮아. 그런 형이 지금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문자라도 보내봐. 혜진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민재가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썼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오타가 났습니다.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형 무슨 일이야?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당장 전화해. 전송.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1분이 지나도 2분이 지나도 3분이 지나도 계속 숫자 1만 떠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성훈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강준혁 전 대표님께서 지금 연락처를 모두 변경하신 상태입니다. 핸드폰 번호, 이메일 모두 바뀌셨습니다. 저희도 업무 인계를 어제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연락처를 변경하셨다고요? 민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요? 그건 저희도 모릅니다. 김성훈이 가방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깨끗한 흰 봉투. 앞면에 민재에게라고 형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강 전 대표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민재 대표님께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민재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뜯었습니다. 안에 A4 용지 한 장이 2번 접혀 있었습니다. 천천히 펼쳤습니다. 형의 손글씨였습니다. 평소 형이 쓰던 검은색 만년필로 또박또박 쓴 글씨. 민재야, 15년간 수고했다. 같이 회사 키워서 고마웠어. 이제 내 실력으로 해봐. 나는 더 이상 투자자로 남고 싶지 않다. 내가 원하던 대로 나는 이제 내 목 받고 떠난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잘 살아라. 투자자 형으로부터. 민재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박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 말은 민재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6개월 전 시리즈 D 투자를 준비하면서 지분 구조를 재조정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 민재, 준혁 CFO. 두 분 대표님 지분 비율을 어떻게 조정하실 계획입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민재가 먼저 말했습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요. 민재가 잠깐 형을 쳐다봤습니다. 형은 그냥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형은 창업 잘하기보다는 그냥 초기 투자자 같은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CFO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계속 말했습니다. 기술 개발은 제가 했습니다. 형은 초기에 자금을 넣은 것이고요. 물론 그게 큰 도움이 됐지만요. 지금 시점에서 보면 기술 창업자가 지분을 더 많이 가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요즘 벤처 캐피털들도 모두 그렇게 합니다. 기술 대표에게 더 많이 주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러니까 형 지분을 좀 줄이는 게. 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민재는 그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이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럼 형은 40%로 줄이고 저는 45%로. 안 됩니다. CFO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창업 정신에도 맞지 않고 준혁 대표님께서 15년간 하신 일을 생각하면. 하지만 현실적으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형은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안건은 보류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민재는 그 일을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이니까. 형은 기술을 모르니까. 하지만 지금 이 편지를 보니 형은 그날의 말을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모두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민재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닿았습니다. 민재가 그 자리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바닥에 대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강 전 대표님은 이미 서울을 떠나셨다고 들었습니다. 김성훈이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셨는지는 저희도 모릅니다. 그냥 더 이상 서울에 계시지 않다는 것만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 밖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준혁 대표님이 180억 받고 나가셨대. 회사를 몰래 매각하고 사라지셨다며. 민재 대표님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셨대.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직원들이 보였습니다. 50명이 넘는 사람들. 그 눈빛에는 걱정과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민재가 깨달았습니다. 무능한 대표. 형에게 의지해서 살던 사람.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형이 없는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 모두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민재 대표님. 김성훈이 서류를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인수 후 경영 방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분하게 새 서류를 펼쳤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순서라는 듯이 먼저 현 경영진 거취 문제입니다. 민재 대표님은 지금 40% 지분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공동대표 체제 유지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 경영 전문가를 대표로 파견할 예정입니다. 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제 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민재 대표님은 CTO로 남으실 수 있습니다. 기술 부문은 계속 담당해 주시면 됩니다. 대표에서 CTO로. 직함은 그럴싸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명백한 강등이었습니다. 민재가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15년간 피땀 흘려 키운 회사에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합니다. 혜진이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15년 동안 키운 회사라고요. 김성훈이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강준혁 전 대표님께서 키운 회사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분의 초기 투자금이 없었으면 시작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분의 영업 능력이 없었으면 첫 계약도 따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분의 투자 유치 능력이 없었으면 3년 차에 자금난으로 문을 닫았을 겁니다. 민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초기 자금 2억, 형의 전 재산, 첫 투자 10억, 형이 100곳 이상을 돌아다니며 따낸 것, 첫 계약 3천만 원, 형이 3개월간 영업한 것, 대형 계약들, 거의 모두 형의 인맥과 영업력. 자신은 그냥 앉아서 코딩만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김성훈이 덧붙였습니다. 강준혁 전 대표님께서 특별히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사 복지 규정 중에 가족 동반 해외 연수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폐지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김성훈이 잠깐 멈췄습니다. 진짜 가족만 가는 여행이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민재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형은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2주 전 가족 여행을 계획할 때 우리 네 식구끼리만 갑니다. 형은 제가 없는 동안 회사 일을 봐야 하잖아요. 하와이에서 돌아온 공항 택시 안에서 형 없으니까 편하더라. 형은 그 말들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조용히 철저하게 완벽하게 복수를 준비했었던 겁니다. 형부 집으로 갑시다. 빨리.
혜진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민재 부부가 서둘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에도 민재는 계속해서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똑같은 음성 안내만 들렸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형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포구 오피스텔. 25평짜리 작은 집. 형이 15년간 혼자 살던 곳입니다. 회사에서 가까워서 출퇴근이 편하다고 선택한 곳이었습니다. 민재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형의 생일. 8월 15일. 815. 손이 떨렸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삑. 문이 열렸습니다. 현관 불을 켰습니다. 그 순간 또다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집이 완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도 없고, TV도 없고, 책장도 없고, 식탁과 의자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방에 들어갔습니다. 침대도 없었습니다. 옷장을 열었는데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형이 모든 것을 가져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모두 처분한 겁니다. 민재가 빈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이렇게 텅 빈 곳에서 형이 15년을 사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봉투. 민재에게. 형의 손글씨.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 한 장과 열쇠 하나.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재야, 이 집 월세 다음 달까지 내놨다. 당분간 내가 여기서 지낼 수 있을 거야. 회사 일 정리하는 동안 써. 열쇠는 현관 열쇠다. 나는 이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한다. 15년 같이 해서 고마웠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더 이상 나 찾지 마라. 연락도 하지 마라. 형. 민재가 빈 거실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CFO 박 이사였습니다. 대표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준혁 대표님께서 파일 하나를 남기셨습니다. 회사 공유 저장소에 있습니다. 대표님만 보실 수 있게 설정해 두셨더군요. 지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재가 급하게 노트북을 켰습니다. 공유 저장소에 들어갔습니다. 민재에게 클릭했습니다. 15년의 기록. PDF. 용량이 컸습니다. 50MB가 넘었습니다. 열었습니다. 파일이 열리는 동안 민재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준혁이 15년간 쓴 일지였습니다. 327페이지의 기록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12월 1일. 오늘 민재랑 같이 회사 차렸다. 상호는 민재가 지은 퓨처테크. 내 전 재산 2억 투자했다. 통장에 2억 3천이 있었는데 2억. 집 사려고 15년 모은 돈이었다. 근데 후회 안 한다. 민재 꿈 이뤄주고 싶다. 민재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초반 기록들은 희망차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색깔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4월 7일. 민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 쓰러졌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119를 불렀다. 급성 심근경색. 응급실에서 스텐트 시술을 받아야 한다.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민재한테 전화했다. 민재야, 형 지금 병원이야. 심장 수술 받아야 해. 수술? 무슨 수술? 급성 심근경색. 스텐트 넣는 수술. 그때 민재가 한 말. 아, 그래. 근데 형 미안한데 내일 투자사 발표 있잖아. PPT 공유 저장소에 올려놨지? PPT. 형이 심장 수술 받는다는데 동생이 제일 먼저 물어본 말이 PPT였다. 응, 올려놨어. 다행이다.
그럼 수술 잘 받고 나중에 전화할게. 전화가 끊겼다. 간호사가 물었다. 보호자분은요? 없어요. 수술 2시간. 깨어났을 때 중환자실 천장이 보였다. 옆 침대에는 환자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손을 잡아주고 걱정하는 목소리로 위로하고 있었다. 내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간호사가 다시 물었다. 가족분 안 오세요? 가족 없어요. 그날 밤 천장을 보면서 울었다. 소리 없이, 조용히. 15년 동안 동생 뒷바라지만을 위해 살았다. 대학 때려치우고 7년간 하루 2시간씩 자면서 일했다. 전 재산 쏟아부었다. 15년간 회사 위에 뛰었다. 근데 그 동생은 형이 수술받는 날 병원에 오지 않았다.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024년 6월 15일 지분 재조정 회의. 민재가 변호사랑 CFO 앞에서 말했다. 형은 창업 잘하기보다는 그냥 초기 투자자 같은 겁니다. 기술 개발은 제가 했고 형은 돈만 넣었으니까. 초기 투자자. 15년이 그 한마디로 정리되는구나. 가슴이 너무 아프다. 2024년 12월 15일. 민재가 가족 여행 간다고 했다. 하와이. 2주. 나는 당연히 같이 가는 줄 알았다. 나도 같이 가는 거지. 민재가 고개를 저었다. 우리 4식구끼리만 갑니다. 형은 제가 없는 동안 회사 일을 봐야 하잖아요. 4식구. 15년을 같이 한 나는 가족이 아니었다.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다. 나는 민재한테 형이 아니다. 편한 도구일 뿐이다.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은 못하겠다. 2024년 12월 24일. 오늘 민재네 하와이로 떠났다. 공항까지 배웅 갔다. 잘 다녀와. 라고 말했다. 평소처럼 웃으면서. 집에 오는 길에 M&A 중개업체에 전화했다. 2주 안에 모두 끝내기로 했다. 마지막 장에는 강준혁 15년간의 숫자란 제목의 표가 있었습니다. 강준혁의 15년. 투자한 돈 2억. 전 재산. 포기한 연봉 약 7억. 유치한 투자 360억. 성사시킨 계약 237건. 일한 시간 7만 8천 시간. 해결한 위기 43번. 민재 학비와 생활비 1억 5천만 원. 그리고 맨 마지막. 민재가 형 수술날 병원에 온 횟수. 없음. 민재가 노트북 화면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끊임없이. 그 후 민재는 1년 뒤에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혜진과도 이혼했습니다. 작은 스타트업의 평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매일 형의 일지를 읽으면서 후회합니다. 너무 늦었지만 강준혁은 속초에서 시작이라는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평화롭게, 행복하게, 여러분께 조심스레 제안해 봅니다. 첫째, 먼저 자기 자신을 지키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먼저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때입니다. 준혁은 49에 새로 시작했습니다. 셋째, 용서는 의무가 아닙니다. 용서는 상대가 바랄 때가 아니라 내가 진심일 때 가능한 게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댓글로 소중한 이야기 나눠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